승무패 7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빠르게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투표율 1등이라는 점이 상당히 불안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홈에서 압도적인 정배당을 받고 특유의 지지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꾸역 무승부로 통수를 치는 패턴은 승무패를 오래 구매해 오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만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 성적이 4승 2무 3패, 원정 성적이 6승 2무 2패로 오히려 홈 성적이 떨어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유독 홈에서 퇴장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는 알메리아전 퇴장이 한 번밖에 없었는데 홈 경기에서는 무려 4경기에서 퇴장자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올 시즌 홈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3대의 정배당을 받고 무승부를 거뒀던 경기가 2경기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파란색 네모로 표시를 해둔 경기가 그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 경기였고 라요와 에스파뇰을 상대로 모두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통수를 쳤는데 당시에 라요와 에스파뇰전 배당을 보시면 1.39, 3.80, 6.50, 1.36, 3.90, 6.90으로 현재 헤타페전 배당 역시 1.35, 3.75, 7.80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한 배당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직전 오사수나전에서도 꾸역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팀을 상대로 그래도 아틀레티코가 강한 면모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도 아틀레티코가 압도적인 천적 면모가 있었고 이번 헤타페 또한 아틀레티코가 천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틀레티코가 그래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아틀레티코의 최대 강점은 그리즈만 같은 선수들의 원터치, 스루패스 한방 그리고 공격수 모라타 선수의 뒷공간 침투가 굉장히 강력한 패턴을 보여주는데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의 스루패스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약점을 드러내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상황에서 뒷공간을 허무하게 내주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헤타페의 투톱 공격수인 에네스 위날과 마요랄 선수보다 아틀레티코의 공격 듀오인 그리즈만과 모라타 선수의 골 감각이 더 좋은 점 역시 그래도 아틀레티코의 승리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은 되지만 충분히 무승부 정도의 이변픽은 가져가 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베티스와 셀타비고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과감하게 셀타비고 쪽으로 이변픽을 아예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베티스 쪽의 레드카드 퇴장 변수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베티스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총 9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레드카드 횟수 선두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올 시즌 퇴장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베티스가 홈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던 케이스인데 무려 홈 경기에서 5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퇴장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퇴장자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공교롭게도 이번에 베티스와 셀타비고 전에서 주심을 맡게 된 심판이 라리가에서 올 시즌 레드카드가 5장으로 레드카드 판정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주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까를로스 그랑데라는 이 주심이 이번 경기 심판을 보게 되는데 이 심판이 올 시즌 라리가에서 레드카드가 5장으로 레드카드 횟수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주심이기 때문에 또다시 베티스가 라리가 퇴장자 1위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셀타비고 원정에서도 베티스가 0대1로 패배를 당했을 때도 베티스의 수비수가 전반 20분 만에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를 그르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적으로 베티스가 퇴장자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셀타비고와의 맞대결에서도 베티스가 2번이나 퇴장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모든 정황을 고려를 했을 때 이번에도 이변이 나온다면 베티스가 의외로 퇴장자가 나오면서 경기를 그르치는 그림도 굉장히 높게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셀타비고가 최근에 베티스를 상대로는 3경기 2승 1무 다소 천적 면모가 있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까르발얄이라는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경기력에 안정감이 생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셀타비고가 올 시즌 가장 많은 득점을 한 두 선수가 아스파스와 베이가라는 선수들인데 이 두 선수가 최근에 베티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을 때 나란히 득점을 했었던 좋은 기억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파스라는 공격수가 지난 시즌 베티스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을 때 당시에 2골을 넣은 바 있고 이 미드필더 베이가 선수는 올 시즌 내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을 때 결승골을 넣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베티스 킬러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까르발료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는데 이 선수가 패스 전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베티스가 중원에서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셀타비고에 떨어지는 원정 성적과 최근 까르발랴 감독 부임 이후에 셀타비고가 다소 무자비 면모가 있다는 점, 그리고 올 시즌 베티스가 리그 2연패가 없었다는 패턴과 기본적으로 홈발을 받는 팀이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베티스가 퇴장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팽팽한 무승부가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또다시 베티스가 퇴장 변수가 나오게 된다면 셀타비고가 천적 면모를 보여주면서 승리까지 가져가게 되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우위가 있는 셀타비고라는 점에서 9번 경기는 과감하게 무패 투폴로 가면서 셀타비고 쪽 이변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마요르카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마요르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마요르카의 빈곤한 공격력을 고려하면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이지만 레알 마드리드 쪽도 수비 쪽 공백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5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고 있고 특유의 헤딩 뚝배기 한 방이 터지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요르카의 에이스인 이강인 선수 역시 월드컵 이후에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이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빅리그 이적과 관련해서 구단과 조금 잡음이 생기면서 확실히 컨디션이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요르카의 3백 수비의 한 축인 이 코페테라는 수비수가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는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그래도 레알의 승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전 발렌시아전을 통해서 그래도 핵심 공격 자원들인
벤제마와 비니시우스가 나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측면 수비 쪽의 부상 공백이 굉장히 심각하고 직전 경기에서는 주전 수비수 밀리탕 선수까지 부상 여파로 빠지게 되면서 수비 공백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꼴찌 팀인데 밀리탄까지 중앙 수비에서 빠지게 된다면 제공권 6위를 달리고 있는 특히나 무리키 선수의 고공 공격이 위협적인 마요르카의 높이에 레알 마드리드가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요르카라는 팀이 올 시즌 홈에서는 리그 9경기 6실점으로 홈에서 최소 실점 2위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마요르카 특유의 끈적한 두 줄 수비로 버티다가 수비 공백이 있는 레알을 상대로 마요르카가 압도적인 제공권을 앞세운 세트피스나 크로스 한박을 통해서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배당적으로도 보면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배당이 다소 높은 부분이 있고 그래도 레알이 마요르카를 상대로 최근에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까지 있는 것을 고려하면 경기력적으로 마요르카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노팅엄과 리즈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노팅엄이 홈에서 리그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눈여겨볼 만한 것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박 지표가 상위권인 팀들을 상대로 노팅엄이 비기거나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상대가 오히려 압박을 세게 걸어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압박을 강조하는 이유는 빨간색 네모에 표시된 것처럼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펼치는 팀이라는 점에서 노팅엄이 과연 리즈의 압박을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상으로 리즈보다 압박 수치가 낮게 나오고 있는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도 첼시를 상대로 1대1 무승부, 리버풀의 1대0 승리, 아스톤빌라와 1대1 무승부, 레스터시티의 2대0 승리, 브렌트포드와 2대2 무승부를 거뒀던 노팅엄이기 때문에 특히나 홈에서만큼은 이렇게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리즈를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압박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 노팅엄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활약을 했었던 공격수가 바로 노팅엄의 깁스 화이트라는 공격수와 아워니라는 공격수였는데 이 두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모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깁스 화이트는 아스톤 빌라전에 1도움, 브렌트포드전에 1골, 레스터시티전에 2도움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아워니라는 공격수 역시 리버풀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을 때 결승골을 넣었는데 이 선수도 최근에 나란히 부상으로 빠져있는 노팅엄이기 때문에 과연 노팅엄이 최근에 보여줬었던 좋은 모습을 리즈를 상대로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리즈 같은 경우에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공격 자원 및 중원 자원을 보강을 했고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온 벤포드나 시니스트레 같은 자원들의 경기력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노팅엄 역시 굉장히 많은 영입 자원들을 영입을 하면서 전력을 탄탄하게 했기 때문에 선수층 뎁스에 있어서는 리즈에게 전혀 밀릴 것이 없는 노팅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현재 핵심 자원 부상 이탈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100%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리즈가 무자비 면모가 있다는 점과 노팅엄 특유의 홈빨과 압박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 강했다는 점을 근거로 했을 때 전력 누수를 고려했을 때 단통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지로나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로나가 의외로 승격팀임에도 짧은 패스를 통한 빌드업 축구를 구사를 하면서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비록 2연패를 당한 지로나이지만 상대가 비아레알, 바르셀로나 같은 강팀들이었고 그러한 강팀들을 상대로 0대1 한 골차 석패를 당했을 정도로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은 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투소 감독이 경질이 된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도 패배를 당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라리가의 측면 크로스 통계인데 발렌시아가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23회, 지로나가 20회로 양팀 모두 상위권의 크로스 횟수를 보여주고 있고 다만 크로스 정확도적인 측면에서는 지로나가 근소하게 발렌시아에 앞서면서 크로스 정확도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의 퀄리티는 지로나가 근소하게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로나와 발렌시아 모두 양질의 크로스에 비해서 최전방에서 크로스를 마무리해야 하는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카스텔라노스 선수와 스투아니 선수가 골 감각이 그리 좋지 못하고 발렌시아 역시 최근에 카바니 선수 특유의 뚝배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발렌시아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4번이나 2연패가 있었는데 3연패는 한 번도 없었다는 패턴까지 적용이 된다면 양팀 모두 골 결정력 난조를 겪으면서 무승부가 나오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핵심 수비 자원들의 결장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홈에서 더 좋은 지로나 쪽이 근소하게 승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 발렌시아가 지로나를 상대로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었다는 점과 발렌시아가 세트피스 공격력 측면에서 지로나보다 한 수 위라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발렌시아 사이드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바치시면서 그래도 홈에서 최근에 경기력이 좋은 지로나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인데 토트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토트넘은 새로운 영입생 자원인 윙백 페드로 포로 선수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선수가 포르투갈 리그에서 어시스트 1등, 드리블이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로운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다양한 유형의 크로스가 가능한데 높은 궤적의 크로스뿐만 아니라 낮고 빠른 크로스, 그리고 컷백같이 다양한 구질의 크로스가 가능한 것이 바로 페드로 포로라는 영입생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콘테 감독 체제에서 측면에서 크로스를 뿌리고 전방에 해리 케인의 헤딩 뚝배기를 노리는 패턴이 주요 공격 루트로 자리 잡은 토트넘이기 때문에 크로스가 뛰어난 포로 선수의 합류가 굉장히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 수비 자원인 칸셀로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면서 왼쪽 측면 수비 쪽에 수비 뎁스가 엷어진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전 토트넘과의 맞대결에서 맨시티가 왼쪽 측면 수비수로 중앙 수비수 아케 선수를 세우면서 4대2 역전승을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지만 이 클루세스키 외에도 오른쪽에 페드로 포로까지 합류한 토트넘의 오른쪽 측면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이번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맨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페드로 포로 선수의 선발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최근에 담낭염 수술로 인해서 이번 맨시티전에는 벤치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포로라는 선수가 출전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포로라는 선수가 이전 소속팀 스포르팅에서도 토트넘과 비슷한 3백 전술에서 뛰다 온 선수이기 때문에 즉시 전력감으로 곧바로 맨시티전에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트넘의 새로운 영입생 공격 자원인 단주마라는 공격수 역시 과거의 비아레알 시즌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을 때도 상대 수비 뒷공간 역습에 특화됐던 선수이고, 이 선수가 FA컵에서도 데뷔 전 데뷔골을 넣었기 때문에 단주마 선수도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토트넘이 맨시티 천정 면모가 있는 팀인데, 이 천정 면모가 있었을 때는 이 토트넘이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으로 재미를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마침 컨디션이 좋지 못했던 손흥민 선수가 직전 FA컵에서 2골을 넣은 토트넘이고, 손흥민을 활용한 역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토트넘이 또다시 해리 케인 선수를 맨시티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을 감행을 할 때 중원 플레이메이커로 사용하지 않고 해리 케인을 그냥 최전방에 박아두고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전술만 고집을 하다가는 맨시티에게 또다시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올 시즌 원정에서 득점이 무려 23골이 감소가 되는 원정 기복이 있고, 이 맨시티 역시 장신 공격수 홀란드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기존 컬러와는 달리 올 시즌에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크로스를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프리미어리그 크로스 통계인데, 맨시티가 오히려 토트넘보다도 평균 크로스 S가 많을 정도로 맨시티 역시 올 시즌 굉장히 많은 크로스를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프리미어리그 헤딩 득점 뚝배기 통계인데, 해리 케인 선수가 7골, 맨시티의 홀란드 선수가 5골로 오히려 헤딩 득점은 해리 케인 선수가 2골이 많기 때문에 이 토트넘이 크로스가 뛰어난 영입생 윙백인 페드로 포로가 선발로 출전한다는 가정하에 이 크로스 대 크로스, 뚝배기 대 뚝배기 전술로 맞붙더라도 뭔가 승산이 있을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맞대결 상승상 무승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승패로 갈라보고 싶은 매치이고, 또한 맨시티라는 팀이 올 시즌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기대 실점값이 2.31골로 가장 낮은 팀인데, 기대 실점에 비해서는 실제 세트피스 실점이 4골이나 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1위인 토트넘이 의외로 세트피스 한 방도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는 토트넘이 단통 패배로 가는데, 이변 픽으로는 승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바야돌리드의 경기인데,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 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소시에다드의 핵심 미드필더 미켈 메리노와 다비드 실바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물론 이 두 선수가 빠진 이후에도 소시에다드가 1승 1무 1패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특히 1무 1패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라는 강팀을 상대로 거둔 성적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공백이 그렇게까지 느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 미켈 메리노라는 선수는 현재 라리가에서 빅찬스 메이킹 랭킹 3위를 달리는 선수이고, 다비드 실바의 선수 역시 플레이메이킹이 굉장히 강점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핵심 중앙 미드필더가 빠지게 될 경우에는 소시에다드가 중원 공격 전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발렌시아전에서 새롭게 영입을 한 두 공격 자원이 결승 극장골을 합작을 하면서 연패에서 탈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88cm의 다부진 캐나다 대표팀 공격수인 사일 라린이라는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는데,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피지컬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헤딩 뚝배기가 괜찮은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야돌리드가 상대적으로 전방에서 묵직하게 힘으로 버텨줄 수 있는 공격 자원이 부족했는데 이 라린이라는 공격수가 합류를 하면서 이 포스트 플레이라는 옵션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선수가 데뷔전에서 데뷔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이 사일 라린이라는 선수가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라리가의 롱볼 정확도 통계인데, 바야돌리드가 기본적으로 롱볼이 많은 팀인데 롱볼 정확도가 전체 3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롱볼을 구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일 라린이라는 공격수가 전방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바야돌리드의 양질의 롱볼이 포스 플레이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라린의 결승골을 어시스트를 했었던 선수가 이 마티스라는 측면 자원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스페인 라리가의 그라나다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이고, 이 선수 역시 롱볼 패스와 크로스가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일 라린이라는 선수의 피지컬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소시에다드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라리가에서 제공권 3위를 달릴 정도로 높이가 좋은 팀이고, 바야돌리드가 올 시즌 라리가 원정 성적 최하위권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전력 누수를 고려해도 소시에다드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바야돌리드가 홈에서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깜짝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당시에도 승무패 이변을 연출을 했던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이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야돌리드가 크로스 자체가 엄청 많은 편은 아니고 정확도도 딱 중간인 수준인데, 이 소시에다드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442 포메이션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측면 수비가 구조적인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전방 압박 성향이 있는데, 소시에다드가 라리가에서 가장 왕성한 압박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팀 컬러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쪽이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여전히 소시에다드의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바야돌리드 역시 핵심 포지션에서 결장자가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좋지 못한 경기력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변 픽으로는 무승부가 한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14번 경기는 소시에드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무승부까지 이변 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8억 2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7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